부자가 되려면 기운을 잘 다루며 금전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 다가오는 5일 망종은 그런 흐름의 시작점이 되는 특별한 날로 우리가 평소 놓치기 쉬운 절기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망종이라는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가 바로 1년 농사의 시작이자 부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절기인데요. 금전운을 다루는 데 있어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망종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반기의 금전 흐름은 물론이고 집안의 재물복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행과 계절 기운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망종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피하고 먹어야 할 음식과 해야 할 행동을 적절하게 한다면 하반기 금전운도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 기운의 출발점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기에 망종을 기점으로 새로운 운의 물꼬를 트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찾아오는 것이며 그 준비는 특별한 날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망종이라는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돈복을 가득 받고 금전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망종은 무엇일까요? 망종은 6월 초순 무렵에 찾아오는 절기이지요. 이름의 뜻을 풀면 씨앗을 뿌릴 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로부터 농경사회에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벼와 같은 여름 곡물의 파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한 해의 결실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날이었습니다. 절기적으로는 여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는 때이며 한낮의 햇볕이 점차 뜨거워지고 식물은 빠르게 성장하며 땅속과 몸속의 기운도 함께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기운은 곧 기운이 솟고 물질이 확장되는 시기로 여겨졌고 그래서 옛 조상들은 망종을 단순히 농사의 시기가 아니라 금전운과 새로운 기회가 싹 트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종과 금전운의 관계는 바로 이 씨앗과 기운의 상승이라는 상징성에서 출발하는데요. 풍수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땅의 기운이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재물도 마찬가지로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한 해의 금전의 흐름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특히 6월이라는 시기는 자연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로 망종은 그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이때 잘못된 기운을 들이면 하반기 내내 금전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기운을 바로잡고 행동을 실천하면 눈에 띄게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망종은 단순한 절기 개념이 아니라 금전의 순환을 여는 상징적 문이며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의 성패가 갈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운을 망치지 않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음식과 반드시 챙겨야 할 먹거리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망종날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속의 흐름은 물론 금전운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특히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 오히려 재물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고 손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너무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고추가 들어간 라면이나 마라탕처럼 강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은 몸 안의 열을 지나치게 끌어올려 기운이 상하게 되고, 특히 금전과 연결된 수기운이 산란해지며 재물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의 열이 과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재물과 관련된 결정에서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망종에는 가능한 한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 또한 피하셔야 하는데요.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같은 음료들은 일시적으로 기운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수기 즉 물기운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오행의 균형 중 수기운은 금전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운이 무너지면 재물운이 쉽게 흔들리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도 절대 금기입니다. 튀김류나 인스턴트 식품은 습열을 악화시켜 기혈의 흐름을 막고 내부 순환을 방해합니다. 금전운은 기운이 순환해야 길하게 흐르는데 몸이 무겁고 느끼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도 느려지게 되어 기회를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재물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망종은 본래 농번기의 시작으로 몸을 가볍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인데요. 육류를 많이 먹으면 체열이 높아지고 장기의 활동이 둔해지며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손을 방해하고 활동력을 떨어뜨려 재물과 관련된 생산적 행동에 지장을 주게 되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찬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 가득 든 음료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냉하게 만들어 뱃속의 불을 꺼뜨리게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여름철에 찬 것을 지나치게 먹으면 재물복도 함께 식어버린다고 여겼지요. 따뜻한 기운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돈과 관련된 판단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찬 음식은 망종날만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망종날은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할 복을 주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시기를 기운을 심는 시기로 여기며 그에 걸맞는 음식을 섭취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금전운을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절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음식은 곧 재물의 씨앗이 되어 하반기 금전 흐름에 큰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실입니다. 매실은 망종 전후로 수확되며 여름을 맞이하는 준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매실을 설탕에 절여 매실청을 만들어 두었다가 더운 날씨에 희석해 마시며 갈증 해소와 기운 보충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매실은 기운을 맑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재물이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실은 예로부터 재난 예방과 손재 방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금전운을 지키는 데 적합한 재료이지요. 매실청, 매실차, 매실장아찌, 매실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여름 내내 식탁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리밥과 보리국수를 들 수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무렵 수확되며 예로부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먹은 곡물입니다. 특히 갓 도정한 보리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습기 배출에 탁월해 더운 여름에도 속이 무겁지 않게 해줍니다.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와 함께 먹는 보리쌈밥은 기운을 북돋고 마음을 맑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요. 보리국수는 밀가루보다 가볍고 소화가 잘 돼 몸의 흐름을 정돈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기운을 강화하고 싶다면
흰쌀밥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얀 쌀은 예로부터 재물 자체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풍요와 부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역할을 해주지요. 팥죽이나 팥밥 역시 이날 먹으면 좋은데요. 팥은 우리 민속에서 잡기를 쫓고 애군을 막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망종 무렵에는 더위와 질병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동지날처럼 팥을 이용해 간단히 팥죽을 쑤어 먹으며 건강과 재물운을 지켰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은 사기와 애군을 막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팥밥이나 팥물도 길한 음식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금전 거래를 앞둔 분들은 이 시기에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드시면 기운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열무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열무는 대표적인 여름 채소로 망종 전후에 가장 신선한 기운을 품고 있으며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열을 다스리는 데 탁월합니다. 무겁고 눅진한 기운을 걷어내며 상큼한 맛으로 입맛을 돋워주는 효자 반찬으로 장마철에도 기운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지요. 가볍고 맑은 음식을 통해 금전 기운도 함께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도 망종철에 매우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띠 미방과 같은 조선시대 식생활 서적에서도 여름 보양 음식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며 된장은 발효 음식이라 장 건강에 좋고 여기에 들깨를 첨가하면 습기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농번기 체력을 보충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물 음식으로 금전운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금전을 상징하는 황색 식재료도 이날 먹기 좋은데요. 감자나 단호박, 수제비 등은 모두 오행중 토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황색은 재물의 중심이 되는 색입니다. 특히 단호박은 복이 차오른다는 의미가 있어 예로부터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식재료였습니다. 이 시기에 황색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재물운을 쌓아 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망종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절기가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바뀌는 매우 예민한 시기입니다. 조상님들은 이날의 행위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재물운과 삶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엄격하게 금기시했지요. 이러한 금기는 단지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관찰된 경험의 산물이며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재물 흐름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망종 당일에 잡초를 뽑거나 땅을 크게 파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땅은 곧 재물의 저장고이며 씨앗을 품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날 땅을 거칠게 다루는 것은 곧 그 안에 숨겨진 복과 재물 기운을 깨뜨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괭이질 삽질처럼 땅을 깊게 파헤치는 행위는 복이 도망가고 손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하며 만약 이런 일을 해야 한다면 망종 이전이나 며칠 지난 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망종 당일날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망종은 무언가를 심고 모으는 시기로 이날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하는 것은 곧 씨앗을 남에게 빼앗기는 행위로 여겨지지요. 실제로 조상님들은 망종날에 돈이 나가면 그 해에는 재물의 순환이 막히고 수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 보증이나 신용 관련 거래는 그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어떤 형태의 돈 이동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망종날에는 이사나 개업 확장 같은 움직임을 금기시했는데요. 망종은 정리와 준비의 시기로 보는 것이 맞으며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거나 사업 확장을 감행하는 것은 불안정한 기운을 증폭시켜 운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엔 확장보다 정리와 점검이 중요하며 재물의 털을 바꾸는 결정은 망종이 지나고 2, 3일이 지난 뒤 기운이 안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절대로 크고 격한 언쟁이나 다툼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이나 동업자 간의 말다툼은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밟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지요. 망종의 기운은 씨앗처럼 작고 섬세한 기운이기 때문에 강한 감정의 충돌이 발생하면 재물운의 기운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날 다투게 되면 가을의 허무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망종은 씨를 뿌리는 절기이며 단순한 시기적 개념이 아닌 새로운 기운을 심는 출발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은 이날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것을 경계했으며 반드시 기운을 움직이는 행동을 통해 복된 씨앗을 심고 금전운의 싹을 틔우도록 하셨는데요. 이러한 실천들은 재물운의 흐름을 터주는 작용을 하였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꼭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정말 좋습니다. 현대적인 예시로는 6월을 맞이한 만큼 가계부를 새로 쓰기 시작하거나 소소한 금전 계획을 세워보는 것, 혹은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작은 재무 설계를 해보는 것이 해당합니다. 조상님들은 심는 자가 거둔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이어갔으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의식은 재물운의 시작을 열게 해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망종날에는 현관과 창문을 청소해 보세요. 망종에는 집안 문을 활짝 열어 좋은 기운을 들이고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현관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닦고 신발을 정리하며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또한 기운의 유입구이므로 먼지를 제거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 자체로 운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지출과 손재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복주머니나 오방색 천을 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복주머니는 조상의 축복과 재물 기운을 상징하며 오방색은 황청적 백흑의 5색으로 우주의 기운과 오행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특히 재물의 중심은 황색이며 이 색을 현관이나 안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금전 기운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향상으로는 서쪽이나 중앙에 걸어두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고 재물의 물줄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조상님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말에서 출발하고 말은 곧 의도의 씨앗이기 때문에 재물운을 부를 수 있는 망종에는 특히 말조심을 하며 복된 말을 입에 담도록 하였지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덕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기운이 바로 금전운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험한 말, 부정적인 표현은 운을 내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망종 하루만큼은 말과 생각을 맑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망종은 단 하루이지만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 한해 금전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기의 기운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이 강할 때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단지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머무는 기운이지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기운은 흐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망종날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날이며 여러분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기운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요. 혹시 망종날에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행동을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기운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망종날을 앞두고 좋은 기운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또 다른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5일 망종에 오늘 말씀드린 금기 음식과 복을 부르는 음식, 또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풍요롭고 안정되며 기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재물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